잘 들리시나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항상 그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옛날 만났던 여자친구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런 기록들이 또 남는다는 거에 대한 좀 약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그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에 대해서 완전히 국한됐다라기보다는 기술형 기업들에 대해서 향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좀 사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편안하게 제가 했었던 경험들을 위주로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저도 그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강연 자리라는 걸 오게 되면 항상 그 호응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박수 쳐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 청중이 지금 앉아 계신데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박수 쳐주신 분들께는 제가 꼭 모두 하나라도 나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미래를 위한 현재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를 바로 얘기하는 것들보다는 현재 어떤 흐름들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 약간 사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겸해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도 사실 이제 VC를 운영하게 된 지 한 3년 정도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도 그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기술형 초기 기업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 직장에서는 그 삼성벤처라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나와서 일을 하고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너는 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하니?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저도 시작하는 건 굉장히 단순했어요. 저도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족이었고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건강하게 끝까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뭐 저도 한 4년 전쯤에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저희 가족 중에 자식 중에 하나가 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적으로 내가 여기서 대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들보다 이 자식들에게, 제 자식들에게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새로운 삶들을 좀 영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투자를 하고 키워주는 이런 기술 기업들이 그 우리의 미래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살펴 줄 수 있고 같이 협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은 다른 얘기들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변화의 척도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입니다. 보통은 물리학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방향과 또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만들어냈던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바로 시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그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적용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투여하는 가장 큰 노력이자 자산입니다. 여기 청중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이곳에 갔다 와 보신 분이 계실까요? 어딘지는 느낌상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어딘지 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온라인이지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명함 받았으니까 선물 하나 넣어드릴게요. 카카오톡으로. 스톤엣지입니다. 과거에는 시간이라고 하면 1년 동안 추수하고 경작을 해서 돌아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의 큰 힘이 됐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경작을 할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는지라는 것들을 판단을 했습니다. 예전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해서는 1년 주기입니다. 24절기였고요. 유한된 시간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노틀담의 성당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는 것은 시계 종탑입니다. 예전에 시간을 통제하는 것들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어떤 마일스톤을 가지고 어떤 단계를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우리들의 힘이 될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권력들이 이 시계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 거에서 나왔다면 우리들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아 있는 마일스톤이나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 특히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실제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우리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블로의 강아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라는 그 전체적인 학습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사항들은 기술이나 아니면 트렌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나 관습이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익숙하게 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뭘 개발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고객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보다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게 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오인은 내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 최고다라는 것들보다는 내가 만드는 것들이 의미 있게 갈 거야 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말 속에 우리가 빠져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익숙함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기술이 분명히 무언가를 바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안에서 사업을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 신뢰성을 근간으로 한 사업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쁜 사진이죠. 저도 아들이 9살짜리, 6살짜리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뭐 편안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원하던 그 답변을 해주셨군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선물 하나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항상 모든 분들이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귀엽다라는 생각입니다. 애들이 저렇게 하고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도 저렇게 하고 논 적이 있었지. 그리고 내 친구를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요, 서로의 정보를 나누는 것들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전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느슨하게 엮여진 줄을 가지고선 소리가 전달되지 않겠죠. 우리는 사업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봐왔던 것들에 매몰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바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가 우리가 좀 미숙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바이오나 헬스케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가 갖고 있는 우수성을 너무 내세우진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봅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가장 잘 만들어진 도표더라고요. 그림입니다. 저도 이 사파를 보고서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클라이언트가 있고 유저 베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쓰게 만들어서 우리의 제품을 사게 만들어야지만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아기는 저 인형들의 엉덩이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그 의약품들이나 바이오에 관련된 사항들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약을 사서 전체적으로 배포를 하고 접종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병원들의 니즈에 더 우리의 기술들이 맞춰져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결국은 유저와 클라이언트가 다른 시장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익숙함의 오류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남성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더 느끼셨을 텐데요. 저 그림을 보시면 군대에서 조금이라도 한 상병 정도만 되면 목욕만 하면 내 몸이 완전히 그 근육 덩어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나와서 보면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바로 배가 나오고요. 살이 찌고요. 근데 나는 계속적으로 목욕을 한 다음에 모습이 제일 멋있어 보이죠. 하나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간다라고 믿고 있는 하나의 믿음의 근간을 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사업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 사업화가 됐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 사업이라든지 투자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기술 사업화라는 말이 저는 제일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은 처음부터 사업화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해외에서 우리가 IR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당신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질문보다는 너의 아이템을 어떻게 시장적으로 접근할 거니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이미 기술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작되어 있는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매력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를 검증하고 신뢰성을 쌓아야 되는 이런 바이오 사업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웬만한 비즈니스들은 다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적으로 얘기하면서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떠한 대기업이든 B2B든 B2C로 가서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은 이미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인구가 갑자기 50억에서 100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10억에서 20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존에서 어떠한 재화들을 활용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만든 아이템으로 들어오게 만드냐가 가장 사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결국은 시장 내에서 있는 어떠한 기회들을 포착을 하고 틈새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기회를 더 찾을 것인지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새롭게 나무를 심어서 그 싹 피우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그 잎이 엄청나게 많이 무성하게 되어 있는 나무에서 앙상한 나무로 그 잎들을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요. 그 시장에 대한 기회들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 돈을 쓸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경쟁사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 경쟁사와는 경쟁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 아이템을 더욱더 소비자인 고객이 더욱더 이해를 하고 우리 것을 먼저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더 최선적이 되는 거죠. 이건 IT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 5, 6년 전에 나왔던 장편들 12인사이트에서 지난 10년간 IT 기업이 실리콘밸리에서 그 실패했던 사례들을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입니다. 쭉 내용들을 보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마켓에서 많지 않았거나 아니면 팀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프라이싱이 잘 설계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바에 대한 상품을 만들지 못해서에 대한 상황들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거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이냐 아이템이냐라는 것이지 돈이 있어서냐 아니냐가 사실은 실패의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접근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2018년도에 IPO한 것들 중에 그 나스닥에서 그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밸류로 들어가 있는 리스트들입니다. 고전적인 IT 산업이 위에 있고요. 헬스케어들이 거의 바닥을 다 점유를 하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19년도 이후는 대부분이 다 헬스케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나스닥도 헬스케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상장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트렌드는 5년 전, 6년 전에 헬스케어가 앞으로 뜰 거야 라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성장을 하고 뭔가 아이템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이게 5년, 6년 후에 상장하는 것들이 좋은 기업들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코로나처럼 외생적인 변수가 같이 끼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야라는 관점을 가지고 내 기술을 접목해가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 기술이 가장 중요할 거야. 내 아이템이 가장 성공적으로 갈 수 있어라는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컬처라는 얘기들이 나스닥이나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정책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외생 변수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시장들에서 인더스트리가 클 거야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팝컬처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IPO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IT에 관련된 업종이 항상 상위권을 점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금융이나 돈에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에 관련된 사항들, 에너지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각자의 정확하게 그 황금 비율을 가지고서 IPO를 대고 그런 거에 맞춰져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6개월마다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우리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걸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트렌드를 6개월마다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3년, 4년, 5년 후에 더 먼 미래에 어떤 트렌드가 올 거야라는 나만의 해안,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그 사업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의 멘토라든지 외부에 대한 그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맞는 트렌드에 맞춰서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사업 방향들이 바뀌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신뢰성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산업은 더욱더 오랜 시간 동안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팝컬처에 대해서 이기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내 아이디어가 반드시 5년 뒤에는 성공할 거야 라는 하나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진행해야지만 바이오 헬스케어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안 그 개그 프로그램에도 나왔었던 꽃거지죠. 굉장히 우수에 젖은 얼굴로 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멋있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많은 그 여성분들이 러브레터를 보냈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올라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한 달 뒤에 아래에 있는 사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고요. 이분은 또 약간 지체장애가 있어서 자기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가족과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핵심이었을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실이야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들이 진실이야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팬덤 형상들, 트렌드에 기반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들과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때 한 번에 나와 있는 사진에 우리의 것들을 다 이입을 시켜서 보게 됩니다. 아이폰입니다. 세상을 바꿨죠. 바꾸는 기회를 가지고 잘 갔습니다. 잡스가 가지고 있는 힘은 기술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문화와 관습과 실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모든 패턴들을 바꾸는 파괴적인 혁신가였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파괴적인 혁신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우리 스타트업들이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술 자체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문화나 관습이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바꿔나가는 게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봅니다. 기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있거나 이미 10년 전에 개발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공부하셨던 거에 일환일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업적으로 어떻게 더 적용할 건지를 발견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여태까지 있었던 것들을 편안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고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디스트럽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우리가 현재까지 내가 했던 것에 값어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문화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제일 값어치가 있는 아이템으로서 보여주는 그 전체적인 문화와 관습을 바꿔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힘들이 들겠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템들을 들고서 여러분들이 IR을 하셨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그건 안 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걸 이겨내야지만 우리 아이템이 새로운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바로 우리가 파괴적으로 선도해야 될 문화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메디컬 쪽에서 가장 바이오 쪽에서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비대면이라는 부분들 때문인지 몰라도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디지털이 융합되는 디지털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융합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요. 깨졌네요. 아쉽습니다. 제가 원래 키노트로 제작을 했던 건데 얘가 PPT라면 이게 깨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술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사업화시킬 수 있는, 저는 사업화를 싫어하지만 어쨌든 그걸 갖다가 실생활에 적용해서 시장에서 써먹이게 해줄 수 있는 자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기술금융이라고 하고 있고요. 기술금융은 아무래도 개발해서 그걸 창조해내고 다시 또 양산화해서 적용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내 자본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벤처 캐피탈은 인내 자본의 한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벤처 캐피탈로서 자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펀드라는 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펀드는 7년 이내에 보통은 청산을 하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시장에서의 10년, 15년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성과가 나 있는 데들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이냐는 5년, 6년 전에 검증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최근에 우리는 원격 진료부터 해서 비대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들 학습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의 바이오나 메디컬에 있는 아이템들을 어떻게 거기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비대면이 과연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키우는 데 가장 큰 핵심 솔루션일까? 사실 하나의 이건 어플리케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그걸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약들보다 우리의 아이템들이 훨씬 더 워킹한 모델들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비대면이란 것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원활하게 시장에 접근하게 해주는 하나의 디바이스적인 어플리케이션적인 영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이 사업적인 것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다 그쪽으로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치료를 할 때 더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는 까먹게 됩니다. 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장적으로 접근하고 IT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우선되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이 어떠한 핵심을 갖고 있는지가 바깥에 보여지지가 않아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 도구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추구해 있는 이성이 지배당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대면을 그래서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비대면은 우리의 기술들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얘기해 주는 하나의 부대적인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그 Y 컴비네이터가 그 자기네 홈페이지에 띄웠던 그 그림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20몇 가지의 기술들만 투자를 하겠다. 10년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용을 다 보시면 물론 순서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아직도 기술이고요. 사업화가 되려고 하면 더 시간이 걸리는 모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보다는 비대면이나 코로나든 시장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매몰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앞으로 뭘 개발해야 되는지를 자꾸 놓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들의 기술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증기기관차가 실질적으로 개발이 된 다음에 나온 사진들. 근데 그 사진들 기억해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증기기관 엔진 뒤에 바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과연 그 뜨거운 열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정말로 개발이 되고 나서 수백 명의 기관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바로 직전까지 우리의 운송수단은 마차였기 때문에 엔진은 바로 사람이 만져야 된다라는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못한 거였어요. 결국 기술이 하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파급력이 생겨서 다른 산업까지 더 확대된 다음에서야 다시 내가 만든 기술들이 2.0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결국 IT는 앱을 만들었고요. 금융 쪽으로 로보 어드바이저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쪽으로는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클린텍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지나고 나니까 HTML5처럼 좀 편리하게 쓰는 활용성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성이 떨어지니까 코인이나 블록체인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각자에 대한 역할을 키우게 된 엣지 컴퓨터가 얘기가 나오고 다시 면역이나 진단기기에 대한 개인화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다시 뉴딜처럼 클린텍을 얘기를 하면서 내 삶이 풍요로워야 돼 라는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방향으로 쳇바퀴 돌듯 전체적인 트렌드들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죠. 이건 6월 말이기 때문에 현재는 700만이 넘어갔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10만 명이 이상이 죽었고요. 올해 말까지 지금처럼 하면 20만 명이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회적인 변혁이죠. 하지만 핀테크에서 바라본 포스트 코비드를 영역을 보시면요.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한 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가 없어요. 각 산업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더 활용을 해서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지 다음 영역에서 모든 것들은 다 헬스케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디컬과 헬스케어에서의 기술력, 독창성 그리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차별성들이 가장 우리의 핵심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사적인 헬스케어를 위한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을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특히 더 비대면이든 뭐든 코로나 이후에 치료라든지 진단을 위해서 들어갈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미국이나 각 선진국에서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 그 내부에서 우리의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요. 각 산업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나의 그 월드를 만들어 놓는 그거에 대한 지표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메디컬하고 헬스케어 시스템은 훨씬 더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이거든요. 기술을 가지고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리고 조금 더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메디컬이나 이쪽은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술에 관련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진입하고 나면 다른 데서 들어올 때 다른 진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훨씬 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얼마나 더 나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냐가 훨씬 더 메디컬과 바이오에서는 향후적으로 더 필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헬스케어 관련해서 디지털 헬스 쪽으로 150개 기업에 대해서 CB사이트에서 작년 말에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쉽게도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디지털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IT를 자기네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 위주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할 것들은 각자가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지금 적용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진단이나 일부의 방향으로 너무나 치닫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시장에서 우리가 코어 테크놀로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 필팩이라는 업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존에서 인수를 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만족도가요. 별거 아닌 업체들이 왜 저걸 인수를 하지 했는데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거의 80%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을 파그마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까지 해서 그런 대기업들이 이런 형태의 조금 더 소비재에 가까운 형태의 헬스케어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은 다 IT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메디컬과 바이오와 헬스케어는 훨씬 더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지만 사실 이런 기업들과의 협업이라든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IT 기업들이 하는 것들을 다 쫓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본연의 그 본질에 조금 더 접근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차별화된 기술력만이 외생 변수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속이란 성장, 결국 시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한 사항과요. 그다음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서 우리가 차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노트르담의 성당에 얼마 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결국 그 시계탑도 무너졌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 놨던 아이템들에 대한 차별성들과 우리에 대한 특수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그 자랑거리들은 한순간에 작은 실수로 인해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놨던 관습 속에서 우리들은 다시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기술들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우리 집중할 수 있는지만 잘 지켜진다면 우리는 그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아니면은 문화를 계속적으로 고착시키는 데 빠져들지 않고 우리 것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노틀담의 성당은 다시 시계탑을 세우거든요. 꼭 노틀담의 성당에 시계탑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노력에 있어서의 성공은 우리의 노력이란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트렌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의미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문화적으로나 시장적으로나 그거를 고객들에게 인식시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갖고 있는 아이템들에 대한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내 것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성공하고 우리들이 조금 더 끌어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긴 시간 얘기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어들이 있고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어느 문화에 들어가도 단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로 새로운 미래들을 좀 만들어 가주셨으면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그 가족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나와서 이런 창업을 시작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저의 미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